오늘 아침에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뻐근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디선가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이 시큰거리셨을 겁니다. 걷다가 작은 충격에도 툭 하고 뼈가 부러질까 걱정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무섭게도 뼈는 조용히 약해집니다. 통증이 나타날 땐 이미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더욱 걱정스러운 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지죠. 더 충격적인 건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뼈는 음식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튼튼하게 되살릴 수 있는 장기예요. 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이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뼈를 단단히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황금 식단은 실제 환자분들의 골밀도를 높인 검증된 방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 지금부터 단단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유를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인 칼슘 공급원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5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 칼슘 폭탄은 바로 멸치가루입니다. 멸치하면 보통 멸치볶음이나 국물 우린 것만 생각하시는데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그 효과가 놀랍습니다. 멸치 백지에는 무려 10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있어 우유의 10배가 넘어요. 성인 남성 기준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이 700mg인데 멸치가루 2큰술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충족할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딱딱한 멸치를 그대로 드시기는 힘드시잖아요. 특히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죠. 그래서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멸치가루를 사셔도 되고 집에서 믹서기나 절구를 이용해 직접 갈아서 만드셔도 됩니다. 밥에 2큰술만 뿌려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릿한 맛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고 깨소금과 함께 비비면 고소하고 맛있어집니다. 특히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궁합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김밥을 드실 때도 멸치가루를 밥에 섞어서 만들면 칼슘 강화 김밥이 됩니다. 또 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어주면 국물 맛도 깊어지고 영양가도 높아지죠. 멸치가루는 보관도 간편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케일입니다. 케일을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금치에도 칼슘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면 케일의 칼슘은 시금치보다 10배 이상 잘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케일 백지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케일의 진짜 장점은 높은 흡수율에 있어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30% 정도라면 케일은 40-60%까지 흡수됩니다. 케일 20장 정도만 드셔도 우유 2잔 분량의 실질적인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케일은 생으로 드시기에는 약간 쓴맛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쓴맛이 많이 줄어들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데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데친 케일에 들깨가루를 넣고 무쳐 드시면 완벽한 뼈 건강 반찬이 됩니다. 들깨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케일을 꾸준히 드시는 또 다른 방법은 스무디로 만드는 것입니다. 케일 몇 장과 바나나, 사과 등의 단 과일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쓴맛도 줄어들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칼슘 함량이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시면 칼슘 강화 치즈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장에 칼슘 500mg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루 2장만 드셔도 권장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치즈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잘 먹히는 칼슘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치즈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단백질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만으론 부족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뼈의 3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치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 2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 치즈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치즈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으로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토마토의 칼륨이 치즈의 나트륨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또 통곡물 빵에 치즈를 올리고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등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잘 맞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런 분들께는 두유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두유 한 컵에는 최대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두유의 또 다른 장점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콩을 많이 먹는 아시아 여성들이 서구 여성들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유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바나나나 대추 등의 천연 감미료를 넣어서 드세요. 또 두유에 견과류를 갈아 넣으면 칼슘 함량이 더욱 높아지고 고소한 맛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두유에 시리얼이나 오트밀을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를 만들 때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도 활용도가 높은데 크림 스프를 만들 때 생크림 대신 두유를 사용하면 칼로리도 줄이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 반 모만 드셔도 우유 한 컵 분량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져서 두유와 마찬가지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연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에 칼슘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 성분 때문인데 이 간수가 바로 칼슘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고르실 때는 국산 콩으로 만든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 응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두부조림을 만드실 때 멸치가루를 함께 넣으면 칼슘 함량이 배가 되고 맛도 깊어집니다. 또 두부를 으깨서 샐러드에 넣거나
스크램블 에그 만들 때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와 함께 두부를 조리하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비타민C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런 색깔 있는 채소들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칼슘과 함께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배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황금 식단만 따라하시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하루 필요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달걀과 토마토로 만든 오믈렛에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을 올리고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세요. 달걀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뼈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에 치즈와 두유까지 더하면 아침 한 끼로 6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멸치가루 2큰술을 올린 밥과 케일, 두부가 들어간 된장국을 드시면 됩니다. 된장국을 끓일 때 케일을 넣으면 된장의 짠맛이 케일의 쓴맛을 중화시켜 주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멸치가루까지 더하면 점심 한 끼로도 4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을 넣고 들깨로 끓인 들깨탕과 청경채를 넣어 볶은 닭볶음을 드세요. 들깨탕은 고소하면서도 칼슘이 풍부하고 청경채에도 잘 흡수되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닭고기에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그릭 요거트, 볶은 검은 콩을 추천해요. 아몬드 30지에는 약 80mg의 칼슘이 들어있고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검은 콩은 이소플라본이 특히 풍부해서 여성분들께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식단을 짜면 총 12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권장 섭취량을 훨씬 넘는 수준이죠. 복잡한 영양제 없이도 매일 밥상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두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커피에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드시면 카페인의 악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도 떨어뜨려요. 특히 여성분들은 알코올이 여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들도 있어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겨울철에는 햇볕이 부족하니까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도 칼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견과류, 녹색잎 채소, 통곡물 등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니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뼈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골밀도 증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함께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넘어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는 중력에 맞서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이 뼈에 더 좋은 자극을 주거든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도 70세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해요. 특히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셨던 분들,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군에 속해요. 유전적 요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일찍부터 뼈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도 중요해요. 특히 여성은 폐경 후, 남성은 7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골절이 일어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만 잘 지키셔도 더 이상의 골밀도 감소를 막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밀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밥에 멸치가루만 뿌려서 드시고 다음 주에는 케일 반찬을 하나 추가하는 식으로요. 요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치즈는 그냥 드셔도 되고 두유도 그대로 마시면 됩니다. 두부는 차가운 두부에 간장과 깨소금만 뿌려도 맛있는 반찬이 되죠.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도 이제는 칼슘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요즘 많은 식품에 칼슘 강화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같은 값이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가 더욱 어려우실 텐데 그럴 때는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반찬을 나눠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모두의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뼈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멸치가루 한 숟가락, 간식으로 치즈 한 장, 저녁에 두유 한 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걸을 수 있고 걸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건강한 뼈는 단순히 골절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 수도 있는 거죠.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분들을 보시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식단 관리를 통해 골밀도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75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절망하셨지만 매일 멸치가루를 드시고 케일 반찬을 챙겨 드신 결과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우유를 못 드셨는데 두유와 두부로 칼슘을 보충하시면서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신 거죠.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보시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요. 두부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에 좋은 공급원이라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뼈 건강을 챙기다 보면 전체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요리하는 재미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케일도 처음에는 쓰다고 느끼셨다가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면서 맛있다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멸치가루도 그냥 뿌리기만 하는 것보다 볶음밥이나 주먹밥을 만들 때 넣으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가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건강한 요리법을 알려주시면서 대화도 늘어나고 유대감도 깊어질 거예요. 건강 관리가 가족 모두의 관심사가 되면 더욱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어요. 여름에는 케일로 시원한 냉국을 끓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두부찌개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칼슘도 보충할 수 있어요. 봄에는 새순나는 케일로 무침을 만들고 가을에는 고소한 들깨와 함께 탕을 끓이면 계절의 맛을 느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이런 지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실 때 칼슘이 많은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두부찌개, 된장국, 멸치국수 같은 메뉴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행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특산물 중에서도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찾아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강원도의 건조 명태, 전라도의 멸치 젓갈, 제주도의 톡 같은 음식들이 모두 칼슘의 보고거든요. 여행의 즐거움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비싼 건강 보조식품에 의존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은 역시 음식입니다. 자연스러운 음식을 통해 얻는 영양소가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많아요. 멸치가루, 케일, 두부, 두유 모두 비싸지 않은 식재료들이에요. 특히 대량으로 구입해서 냉동 보관하거나 말려서 보관하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면서 가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골밀도 검사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이나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병원비 걱정 없이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건강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자녀분들도 친구분들도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의 롤모델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딱 한 숟갈, 한 잔, 한 장씩만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곧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뼈가 튼튼해져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서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튼튼한 뼈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시길 바라요. 건강이 있어야 꿈도 있고 희망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아요.